네, 데이터 엔지니어링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MySQL 셀렉트문 실습하셨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가지고 셀렉트문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셀렉트문 조건문 실습을 하시는데 진보된 쿼리를 짜보실 거예요. 데이터셋을 새로 가져와서 쿼리를 이용해서 셀렉트문하고 뷰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지난번에 쓰던 데이터셋 2개에서 다른 걸로 바꿔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게시판에 가시면 샘플 데이터하고 SQL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샘플 데이터는 파킹 주차장 데이터셋하고 모바일, 휴대폰 스펙 데이터셋 2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셀렉트문으로 오더바이문 실습을 하실 텐데요. 오더바이문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쭉 데이터를 정렬하는 명령문입니다. 셀렉트문하고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데이터 여러 건 중에 한 열을 골라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순대로 정렬하면 오름차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반대로 정렬하면 내림차순입니다. 영어로는 ascending, descending이라고 하고요. 오더바이문을 ascending 또는 descending으로 정렬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룹별로 묶어서 분석하기를 해보실 텐데요. 그룹 바이문을 써서 데이터를 그룹별로, 부분별로 묶어서 거기서 연산을 하는 법을 실습을 하실 거고요. 출력을 해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부분합, 부분 평균, 부분 수량을 쿼리문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문, 카운트문, 썸문인데 그룹 바이문하고 엮어서 사용이 되고요. 그룹 바이문은 셀렉트문에서 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카운트, 썸은 그룹 바이문에 사용되고 그룹 바이문은 셀렉트문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엑셀에서 보면은 피봇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분합 함수 같은 거. 그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MySQL에서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딩으로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수고가 많이 드는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마친 다음에 뷰문 실습을 하실 텐데요. 작성한 검색 결과가 이제 쿼리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쿼리문을 짜면은 쿼리문이 3줄이 되기도 하고 4줄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저장시켜 놨다가 추후에 이제 클릭을 불러오고 싶을 때도 있는데 뷰로 저장을 해뒀다가 불러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 샘플 데이터부터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게시판에 가시면 샘플 데이터가 2개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데이터셋하고 핸드폰 스펙 데이터셋이에요. 공영주차장 데이터셋은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셋 1번은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온 서울시 공영주차장 안내 정보입니다. 이 파일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CPC 94956가 안 나게 강의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차에 들어가시면 CSV 파일이 있으니까 2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캠퍼스 5주차에 가시면 샘플 데이터셋 2개하고 SQL 쿼리문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다운을 받으실게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핸드폰 스펙 데이터 셋인데요. 핸드폰 여러 대를 팩을 분류해 놓은 엑셀 데이터 셋입니다. 팩을에서 가져왔고요. 팩을닷컴에서 가져왔고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데이터셋에 대한 컬럼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럼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샘플 데이터 두 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csv, 모바일.csv 이거 두 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MySQL을 열고 SQL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문에 가셔서 네 번째 오픈SQL 스크립트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parking.sql 파일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하셔야 하는데요. 가져온 데이터를 지난번에 쓰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클릭해서 테이블 데이터 임포트 위저드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불러오실게요. parking.csv 하고 mobile.csv 하고 두 개 다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엄청 느리게 로딩되는 경우가 있어서 CSV 파일이 너무 오래 로딩이 안 되면 중간에 캔슬 누르시고 끊으시면 일부 데이터셋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임포팅이 되셨으면 좌측 창에 보시면 저희가 쓰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하위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리로드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parking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듯이 우측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쿼리문이 뜨면서 이렇게 조회가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파일을 이 상태에서 파일 버튼을 눌러서 오픈 SQL 스크립트 눌러서 불러오면 미리 입력된 쿼리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elect 별 from cctv.parking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주차장 데이터셋이었고요.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온 주차장 데이터셋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데이터셋인데요. 컬럼명을 일일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코드가 있고요. 주차장 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주차장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장 종류 명이 있고요. 운영 부분 코드가 있고
운영 구분명이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총 주차면, 유무료 구분, 유무료 구분명, 야간 무료 개방, 야간 무료 개방명, 평일 운영 시작 시간, 종료 시각, 주말 운영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있고요. 공휴일 운영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최종 데이터 동기화 시각, 그리고 토요일 유무료 여부, 공휴일 유무료 여부, 월 정기권 금액, 노상 주차장 관리 코드인 것 같죠? 코드. 기본 주차 요금, 기본 주차 시간, 추가 단위 요금, 추가 단위 시간, 버스 기본 주차 관련 탭이 몇 개 있고요. 일 최대 요금, 주차장 위치, 위도, 경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가져왔고요. 그대로 인포팅이 되셨죠? 데이터셋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걸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는 연습을 오늘 하실 텐데요. 오더바이 문을 사용해서 파킹 테이블에서 코드열을 지정해서 가장 좌측에 코드열을 지정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작성해 보실게요. select 열 from parking order by 코드 세미콜론 치시고요. 실행을 하시면요. 좌측에 코드열을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단순하게 정렬이 되죠. 네, 코드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오름차순으로 진행을 해봤으니까 내림차순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동일하게 쿼리문을 작성을 하시고요. select 별 from parking order by code decreasing이니까 DESC라고 써주시고 세미콜론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역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면 0, 1, 2, 3, 4, 5, 6, 7, 8에서 쭉 올라간다. 그래서 오름차순이고요. 영어로는 ascending입니다. 약자로 ASC를 쓰고요.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20부터 10까지 내려가면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듯이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이고요. 영어로는 descending이기 때문에 DESC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 문 실습을 해봤고요. 셀렉트 문 뒤에 오더 바이 문을 붙이면 한 컬럼을 지정해서 이 컬럼에 나온 값의 순서대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값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더 바이 문입니다. 이번에는 열바꿈을 해서 어마운트 열을 지정을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별 from parking order by amount DESC 또는 ASC 누르시면 여기서 amount열은 총 주차장 면의 수를 말합니다. 주차장마다 이게 주차장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각 주차장의 주차 면수를 나타내는 행위, 나타내는 열이 amount열입니다. 네, DSC, ASC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실행하시면 어마운트 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별 대신에 별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필요한 열을 지정을 해서 테이블에서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name, add, tel, amount, night open, price min, basic fee 열을 지정을 할 거고요. select 문 뒤에 열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이 컬럼들을 다 써주시고 from 주차장이라고 쓰고 order by 문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실게요. order by 하고 기준이 되는 열을 정합니다. 저는 price min, 분당 주차요금 컬럼을 지정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분당 주차요금이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지정한 열이 다 나오고요. 코드, name, add, tel, amount 쭉쭉쭉 나오고 price min 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이게 order by 문이고요. select 문은 왜 select 문이냐면 이 컬럼을 이렇게 다 지정해 줬잖아요. 코드와 name과 add와 tel과 amount 컬럼을 다 지정해 줬다. select 해줬다 해서 select 문입니다. 전부 다 select 하면 select 별이고요. 네. 이런 의미로 select 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상위 20개만 가져와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 중에 위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정리를 했으니까 데이터셋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20개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행해 보실게요. select, code, name, add, tell, amount, write open, price mean, basic fee, from parking, order by amount, amount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요. DESC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리밋 하고 15 붙여주겠습니다. 20 하셔도 되고요. 20.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위에서 20개만 출력이 됩니다. 스무 개를 출력을 해보셨으니까 이번에는 10번째부터 5개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셀렉트 문으로 검색을 해서 리미트에다가 10,5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부터 11번부터 15번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행의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0번이거든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0번을 클릭을 하시면 1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첫 행이 11번이 됩니다. 그래서 11번부터 5개를 출력을 하도록 설정을 했으니까 11번부터 15번까지만 출력이 되겠죠? 셀렉트 하고 컬럼 쳐주고 from 주차장 order by price min 분당 요금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요. DESC limit 10,5, 10,5 해주시면 11번부터 15번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select, code, name 해서 basic fee까지 컬럼 지정을 해주고 from 주차장 order by price min DESC 내림차순입니다. 리밋 5,5 세미콜론 하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5개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 문하고 리미트 문 실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먼슬리 프라이스, 정기 주차권 가격 칼럼을 내림차순으로 해서 20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select, 별 from, parking, order by, monthly price, DESC, limit 20, 세미콜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요약을 하고 싶을 때 distinct 문을 사용해서 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distinct, type name 컬럼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주차장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 열 안에 값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 별 from 주차장 이렇게 하면 type name 컬럼을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노예 주차장이 있고 쭉 노예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필드의 값이 2개밖에 없어요. 노예 주차장 아니면 노상 주차장. 근데 distinct 문을 쓰게 되면 type name을 기준으로 해서 distinct 문을 썼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type name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노예 주차장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노상 주차장이라는 값이 존재한다. 이 컬럼에는 이 값이랑 이 값이 있다라고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이럴 때 쓰는 쿼리문입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면 조합을 하시게 될 텐데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해하고 싶으실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을 바꿔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프리 네임이라는 컬럼으로 바꿔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료하고 유료만 출력이 되죠. 다시 주차장 데이터셋에서 홀리데이 프리 네임이라는 컬럼을 보면 무료 아니면 유료 값만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 아니면 유료예요. 그래서 distinct 문을 사용해서 홀리데이 프리 네임이라는 컬럼을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는 별도 안 들어가요. 셀렉트 별도 없죠. 무료 값과 유료 값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그룹 바이 문입니다. 그룹 바이 문이고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입력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type name sum 하고 가로치고 amount 하시면 됩니다. from 주차장 그룹 by 하시면 이전에 distinct 관문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노상 주차장, 노예 주차장만 검색이 돼서 나왔었죠. 그룹 바이 문을 사용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이 총 몇 면이고 노상 주차장이 총 몇 면인지 썸문을 이용해서 토탈 썸을 이용해서 컬럼에 있는 값을 다 더했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있는 컬럼을 다 더하고 노상 주차장에 있는 어마운트 행의 컬럼을 다 더해서 결과로 출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더 바이 문하고 그룹 바이 문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써보도록 할게요. select price min 분당 주차요금, sum amount 주차장의 총 대수, 면수 from 주차장 그룹 바이 price min 분당 주차요금으로 그룹을 묶습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 price min 역시 분당 주차요금 컬럼을 이용해서 정렬을 합니다. ASC 오름차순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과를 보면 price min 열을 중심으로 min 열에 대해서 그룹이 묶여졌죠. 그룹이 묶여져서 분당 주차 요금이 0원인 거, 50원인 거, 100원인 거부터 시작해서 1000원인 것까지 쭉 그룹이 묶여졌고요. 우측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다 합산이 됐습니다. 썸으로 합산이 됐습니다. price min ascending은 좌측에 있는 열을 오름차순으로 나타내 준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다 보면은 허리문이 점점 길어지시게 될 거예요. 한 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두 줄이 됐고 밑에 가면 세 줄, 네 줄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짜둔 쿼리를 다음번에 다시 불러오고 싶을 때 마우스 원클릭으로 불러오고 싶을 때 크리에이트 뷰문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위에 있는 쿼리문을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뷰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뷰 이름을 파킹 3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3 as 그리고 그 뒤에 셀렉트 문을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실행을 하면 좌측에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윌로드를 누르시면 테이블 항목 밑에 뷰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하위에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을 열면 우리가 작업하던 테이블들이 쭉 있죠. 요거 말고 요 바로 한 칸 아래에 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확인해 보실게요. 크리에이트 뷰를 사용해서 뷰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파킹 3라는 뷰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뷰는 아래와 같이 셀렉트 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셀렉트 문은 우리가 직접 짠 건데
이 내용을 아예 화면으로 만들어서 불러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뷰로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뷰로 만들었고, 그게 이 create 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행을 실행을 했더니 좌측에 PARKING3라는 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구체적인 쿼리문을 사용해서 조건문을 줬던 것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어요. 좌측 메뉴에 뷰에서 우클릭하고 보기를 누르면 저장되었던 뷰가 아래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테이블과 뷰의 차이는 무엇이냐?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이고요. 뷰는 여기서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혹은 쿼리문을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추출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뷰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뷰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의 데이터를 본인이 해석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래 테이블에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조건문을 줘서. 조건문을 지금 여러 개 줬어요. 오더바이 문도 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옵션을 줬고 컬럼을 지정하는 옵션도 줬습니다. 코드 컬럼, 네임 컬럼, add 컬럼, tel 컬럼, 어마운트 컬럼, 나이트 오픈 컬럼, 베이직 피 컬럼을 지정을 해서 이 내용만을 하단에 출력을 하도록 셀렉트 문을 짰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 번에 불러오기 위해서 create 뷰를 통해서 parking3라는 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좌측의 뷰에서 PARKING3라는 뷰가 생성이 됐고 이거를 또 셀렉트 문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cctv.parking3를 셀렉트 별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셀렉트 문을 통해서 이 뷰를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조회를 하면 뷰를 그냥 셀렉트 문으로 불러왔을 뿐인데 조건문이 걸려서 다 조회가 됐죠. 네. 원하는 부분만 아까 쿼리를 짰던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추출을 해서 뷰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이냐면은 웹사이트에서 보통 특정 데이터만 추출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출력할 때 쓰기도 하고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행이 많은데 거기서 셀렉트 연산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 셀렉트문을 미리 실행해서 뷰로 저장을 해뒀다가 그 내용을 추출해서 프론트엔드로 뿌려줄 때 쓰기도 합니다. 혹은 ERP나 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 특정 레코드만 조회를 해서 바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뷰로 저장을 해뒀다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프론트엔드에서 해서 혹은 장고나 아니면 뭐가 있죠? 어쨌든 그런 프론트엔드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할 때도 이 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뷰 자체에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다 테이블에만 저장이 되고요. 뷰는 거기서 추출한 내용만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리를 하면 U는 테이블을 이리저리 검색한 것을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을 해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변경해서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 실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mobile.csv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임포트 하시고요. 테이블 눌러서 데이터 임포트 위저드 눌러서 가져오시고요. 이 두 번째 데이터셋은 태글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글. 모바일 프라이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데요. 핸드폰의 기종마다 CPU의 성능이나 CPU의 코어가 몇 개 달려 있는지, 또 가로 화소 픽셀은 몇 개인지, 세로 화소 픽셀은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3G나 4G 기능은 달려 있는지, 블루투스는 달려 있는지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컬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파워, 배터리 성능에 관한 컬럼이 있고요. 블루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컬럼이 있습니다. 모바일 폰의 CPU가 몇 GHz인지를 나타내는 컬럼이 있고요. 듀얼심, 심카드가 2개 장착 가능한지를 보는 컬럼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나와 있고요. 포지 여부가 나와 있고요. 메모리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두께가 나와 있고요.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CPU의 코어의 개수가 나와 있고, 주 카메라의 화소가 얼마인지, 세로 화소수, 가로 화소수, 램의 용량, 센티미터로 잰 핸드폰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통화만 했을 때 핸드폰의 지속 시간이 얼마인지, 3G 여부, 터치스크린 여부, 와이파이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데이터 가져오시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별 from mobile 하시면 쭉 불러와야죠.
컬럼의 이름은, 컬럼의 의미는 제가 여기에 주석으로 적어놨습니다. SQL 파일 받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 바이문을 통해서 사양별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mdp mobile wt and core pc px white px width ram 이렇게 7개 컬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을 7개 지정한다고 해서 select문이고요. 이 컬럼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정한다. 그래서 select문입니다. from하고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from mobile 여기서 group by MDP MDP는 핸드폰의 뎁스입니다. 두께별로 그룹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rder by MDP 세미콜론 네, 실행해보시면 모바일 폰의 두께가 여기 나와 있고요. 0.1부터 시작해서 두께에 따른 다른 사양이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WT는 무게고요. N코어스는 number of cores니까 몇 코어인지, CPU가 몇 개 달려있는지. 그리고 PC는 전면 카메라가 아니라 주 카메라 화소. PX 하이트는 가로 픽셀 화소수. 그리고 세로 픽셀 화소수. PX 위드는 가로 픽셀 화소수입니다. 램은 램의 크기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더바이문을 MDP로 썼기 때문에 맨 좌측에 있는 MDP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램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램으로 바꾸면 램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 줄짜리 데이터다 그러면 커서 내려가면서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쭉 보다 보면은 인간의 무의식이 대충 그거를 다 읽거든요. 네. 저희가 눈으로 안 본 것 같아도 다 본 거라서 나중에 좀 레벨이 쌓이면 그게 이렇게 감이 옵니다. 감이 와서 대충 작업은 컴퓨터가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그런 작업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고 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문을 조금 더 해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거에다가 AVG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뎁스에 따른 모바일 폰의 램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던 셀렉트 문에서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끝에 램으로 끝나죠. 램 다음에 AVG 램이라고 하나를 더 추가하실게요. 그리고 from mobile group by MDP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아까 컬럼이 7개였는데요. 셀렉트에서 컬럼이 7개였는데 AVG 컬럼을 우측에 하나 더 추가해서 실행을 해주면요. 원하는 컬럼의 전체 평균값이 우측에 표기가 됩니다. 평균값뿐만 아니라 카운트, 개수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몇 컬럼, 몇 행이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세해 보실 수도 있고 썸을 통해서 합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SUM을 통해서 SUM 함수를 통해서 합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쿼리 실행했던 거에서 mdeps는 모바일 뎁스거든요. 모바일 뎁스는 핸드폰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께별로 레코드를 다 묶은 거예요. 다 묶어서 이렇게 명합해서 우측에 결과를 출력을 해줬는데 그 두께가 0.6인 핸드폰의 램의 평균은 얼마나 뒀느냐를 구한 게 이 산술 연산입니다. 엑셀에서는 필터나 피봇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죠. MySQL에서 쿼리문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그룹 바이문이나 관련된 함수를 사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작성한 쿼리문을 카피를 하실게요. 카피를 해서 해당 내용을 뷰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가져온 내용을 밑에 페이스트 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페이스트 하시고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보실게요. Create View 모바일 1, 저는 모바일 3라고 하겠습니다. 모바일 3 as 라고 앞에 붙여주시고 Create View 모바일 3 as Select 문 뒤에 따라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실행 결과는 좌측에서 릴로드를 하시면 테이블 탭 밑에 뷰 탭이 있습니다. 뷰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뷰 부분을 사용해서 뷰를 하나 좌측에 생성을 하셨고요. 여기서 세 번째 버튼 또 누르셔서 조회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조회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셀렉트 문이 자동으로 이 셀렉트 문이 좌측의 뷰 모바일 3라는 뷰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또한 뷰는 셀렉트 문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조건문을 통해서 추출해서 뷰로 저장해 두었다가 SQL 서버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셀렉트 문으로 옵션을 안 주고 기타 조회 옵션을 주지 않고 셀렉트 별 번호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온 내용들은 하단에 출력된 내용은 이 쿼리문을 실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쿼리문을 실행한 것과 동일하고 원본 데이터는 테이블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뷰는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해석한 내용을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뷰에는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서 AVG 함수로 평균 내는 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한번 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MDP 모바일 WT and course PC PX height PX width RAM 하고요. 우측에 AVG 함수를 써서 AVG RAM, AVG PX height, AVG PX width 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 우측에 계산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되겠죠? 크롬 모바일 그룹 바이 MDP 여기서 한 작업은 데이터 행이 많이 있는데 모바일 폰에 대한 데이터 행이 많이 있는데 뎁스가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뎁스가 같은 거를 뎁스가 0.6인 거, 뎁스가 0.7인 거
뎁스가 0.8인 걸 묶어서 그 그룹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한 거죠. 평균을 다 구해서 우측에 한 행으로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뎁스가 0.6인 것들의 램 값의 평균을 한꺼번에 다 구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줬고요. 뎁스가 0.7인 것들의 램 값을 다 평균해서 우측에 한 행으로, 한 열로 나타내주고, 동일하게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의 평균을 우측에 표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 평균 말고도 카운트 함수로 각 그룹의 숫자를 세어볼 수도 있는데요. avg 대신에 카운트 함수를 써서 숫자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셀렉트하고 컬럼 7개 이름 써주시고 램 다음에 카운트하고 괄호 안에 mdp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룹 바이 쓰시고 mdp 하시면 뎁스가 0.6인 모바일 폰의 개수, 그 행의 개수가 맨 우측에 표기가 되고요. 132개네요. 뎁스가 0.7인 모바일 폰의 개수가 155개고, 뎁스가 0.9인 모바일 폰의 개수가 132개입니다. 네.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특정 열을 평균을 낼 수도 있고요. 썸을 해서 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셀렉트문은 그룹 바이 문을 사용해서 엑셀의 필터나 피봇에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코딩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엑셀보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빙문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셀렉트문에서 조건을 사용할 때는 where 다음에 조건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where 뒤에 조건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열의 곱하기의 평균을 구해서 이게 50보다 큰 경우에 필터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where문 다음에 그렇게 함수나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where문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밑에 에러가 나거든요. 빨간색으로. 이건 웨어문 뒤에는 이렇게 AVG 부분처럼 조건이 너무 복잡한 게 들어가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웨어문을 쓰지 않고 해빙 조건문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웨어 다음에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이 웨어를 해빙으로 바꾸고 뒤에다가 수식을 좀 복잡한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배열 from mobile group by clock speed. 핸드폰의 클록 스피드가 몇 헤르츠냐, 뭐 2.4GHz냐, 3.6GHz냐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클록 수대로 그룹을 먹는데 웨어 대신에 해빙이니까 여기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이겠죠? 조건이 이 클록 수와 CPU가 몇 개가 있는지를 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이게 4.4보다 큰 거를 필터링해서 가져옵니다. 진행을 해보면 웨어문을 썼을 때는 에러가 났었는데 해빙문으로 바꿔주니까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건문을 쓸 때는 웨어 다음에 써줬었는데 웨어문 다음에 저렇게 복잡한 수식 연산이 들어갈 경우에 에러가 나면 해당 내용을 해빙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오늘 실습한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바이문 써서 정렬하는 셀렉트문 실행해봤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ASC문, DESC문 사용해서 정렬하는 연습해봤습니다. 리밋문을 사용해서 상위 10개, 15개만 레코드를 가져오는 연습을 해봤고요. 디스팅트문을 사용해서 해당 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쿼리문을 실행해봤습니다. 그룹바이문을 사용해서 그룹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그룹바이문을 사용할 때 하위 옵션으로서 AVG문, 카운트문, 썸문을 사용해서 부분합과 부분 평균과 부분 수량을 구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쿼리를 뷰로 저장했다가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듣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